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건물 청소 일을 하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던 날. 아니, 어쩌면 진짜 무너졌던 날이라고 해야 할까요? 새벽 4시. 저는 언제나처럼 유성빌딩 20층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복도 끈 회장실 앞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이죠. 그때 한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은 40대 남자였어요. 그가 저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청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곤란한데. 제가 방금 닦은 바닥을 구두 끝으로 문지르더니 다시 더럽혀 놓았어요. 일부러요.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진 낡은 걸레와 그의 반짝이는 구두가 대비되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해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참고 웃으며 다시 닦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눈가는 검게 멍들어 있었어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제게 애원했습니다. 오만하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가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도움을 구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는 작은 명함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무심코 주머니에 넣어뒀죠. 이게 제 인생을 바꿀 복선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명숙 씨,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합니다. 30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에 출근했던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건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VIP 라운지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말이죠. 그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숙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새벽 청소부였던 제가 어떻게 VIP 라운지에 초대받았을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김명숙입니다. 올해 58살이에요. 30년 동안 유성빌딩에서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4시에 출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남편 병수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25살 아들 준호는 지금 군대에 있어요. 혼자 살림을 꾸리며 아들 전역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전역하면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유성빌딩은 30층짜리 대형 오피스 빌딩입니다. 각종 대기업 지사들이 입주해 있고 20층에는 유성그룹 본사가 있었어요. 저는 주로 20층을 담당했죠. 매일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그리고 오전 8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준호를 키웠고 그게 제 자랑이었으니까요. 한 달 전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20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새벽 4시에 회장실 불이 켜져 있을 리 없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검은색 터틀넥을 입은 평범하지만 어딘가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청소하려고. 제가 당황해서 인사를 하자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온화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전 그냥 서류 좀 보다 갈게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제가 청소부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죠. 오히려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사 직원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새벽에 혼자 남아서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뭐, 비슷한 거죠. 그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더니 작은 사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찍은 것 같았죠. 가족이 그립네요. 작게 중얼거리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시면 힘드시겠어요. 제가 자판기에서 커피라도 하나 뽑아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분이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청소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자꾸 그분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복도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뽑아서 회장실 문 앞에 살짝 놓고 왔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분은 새벽에 회장실에 있었어요. 매번 제가 커피를 놓고 가면 나중에 빈 캔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끔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 인연이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건물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상민이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유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사라고 했죠.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상민이 저를 보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청소 왜 이따위로 해요? 바닥에 물자국 남아 있잖아. 제가 고개를 들자 그는 구두 끝으로 방금 닦은 바닥을 문질렀어요. 일부러 더럽히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제가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청소부 주제에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나이만 먹어서 뭐 하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그래도 매번 아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어요. 박상민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문이 닫혀 있었죠. 이틀 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박상민이 저를 관리사무소로 불렀습니다. 사무소장과 청소팀장도 함께 있었어요. 김명숙 씨, 이거 뭡니까? 박상민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회장실 문 앞에 커피를 놓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실에 무단으로 물건을 놓고 가는 거. 이거 명백한 보안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회장실 안까지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고요? 허가받았어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새벽에 일하고 계셔서 커피 한 잔 드리려고.
그분, 누굴 말하는 겁니까? 새벽에 회장실에 누가 있다고요? 박상민이 비웃었어요. 팀장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숙 씨, 새벽에 회장실에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요. CCTV에도 안 찍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거짓말까지 하시네요.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회장실은 특별 허가 없이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박상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을 봤는데, 매일 새벽 그분과 인사를 나눴는데, 어떻게 CCTV에 안 찍혔을까요? 일단 경고 조치하고,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계약 해지합니다. 팀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커피 한 잔 건넸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날 밤 저는 회장실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분이 또 계신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곳엔 박상민이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박상민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제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명숙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청소. 하려고요. 지금 몇 시인데 청소를 해요. 빨리 나가요. 박상민이 소리쳤어요. 저는 황급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박상민이 회장실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는 게 수상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제 로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제 가방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평소와 다르게 놓여 있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나오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도 와 있었어요. 김명숙 씨 맞으시죠? 형사 한 명이 저를 불렀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회장실에서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어젯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갔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청소만 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그럼 가방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형사가 제 청소 도구함을 가리켰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변명 그만하세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도둑질을 하다니. 청소부 주재의 회장실 서류를 훔쳐. 역시 못 배운 사람들은. 귀가 따가웠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박상민이 나타났습니다. 형사님, 우리 회사에서 고소하겠습니다. 저 사람 당장 해고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명숙 씨, 왜 이러셨어요? 30년 동안 성실했는데. 팀장님,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군가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로 해고당했습니다.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퇴직금도 받지 못했죠.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저앉아 울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전역해. 그런데 취직 준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에게 해고당한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감기 걸려서 그래. 돈은 걱정 마. 엄마가 마련할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든 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어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낯익은 얼굴이었죠. 새벽에 회장실에서 봤던 그분이었어요. 김명숙 씨 맞으시죠? 그분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은? 뒤늦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성그룹 회장 한태준입니다. 회장, 제가 매일 새벽 봤던 그분이 회장님이었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회장님이라니. 그렇다면 왜 새벽마다 혼자 회장실에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저를 찾아오신 걸까요?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한태준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원룸에 회장님을 모시는 게 부끄러웠지만 그분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회사에서 명숙 씨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그동안 명숙 씨가 건네주신 커피 잘 마셨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인사 나눈 것도 기억합니다.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죠. 그런데 왜 CCTV에 안 찍히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실엔 별도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드나들면 일반 CCTV에 찍히지 않죠. 저만 아는 통로예요. 그럼 왜 새벽마다? 제가 불면증이 심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새벽에 회사에 나와 일을 하곤 했죠. 가족들도 몰라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명숙 씨가 저에게 커피를 건네주실 때 그냥 청소부와 직장인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4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 지위와 돈을 보고 다가왔어요. 명숙 씨처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죠. 저는 매일 새벽 명숙 씨와 나눈 짧은 대화를 여기 적어뒀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평범한 말들이지만 저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박상민이라는 자가 명숙 씨를 모함했더군요.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박상민은 왜? 그자는 제 회사를 빼앗으려는 세력과 손을 잡았어요. 회장실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훔쳐내려 했죠.
그리고 그 죄를 명숙 씨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박상민이 회장실 책상을 뒤지던 모습, 제 로커를 뒤진 흔적, 그리고 갑작스러운 도난 사건. 그럼 저는, 명숙 씨는 무고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어요.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다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가 청소부 신분으로 회장님을 변호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회장님만 피해를 보실 거예요. 명숙 씨, 괜찮아요. 저는 다른 건물에서 청소일 구하면 돼요. 아들만 잘 키우면 되는 거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날 밤 박상민이 회장실에서 서류를 훔치는 걸 보셨죠? 그리고 혹시 그때 뭔가 증거를 남기지 않으셨나요? 저는 멈칫했어요. 그날 밤. 맞아요. 박상민이 책상을 뒤지는 모습이 이상해서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어뒀던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사진 찍었어요. 하지만 이게 증거가 될까요? 회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명숙 씨,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늘 고개 숙이고 살았던 제가 대기업 임원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준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회장님과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찍어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박상민이 회장실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시간도 정확히 찍혀 있었죠. 오전 3시 30분. 이 시간이면 경비 교대 시간이네요.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박상민은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경비가 교대하는 틈을 노려서 서류를 훔친 거죠. 회장님은 즉시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회장님,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보안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박상민이 새벽 3시 20분에 건물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시에 나가는 모습도요. 하지만 출입 기록에는 그날 밤 박상민이 건물에 들어온 기록이 없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누가 조작할 수 있죠? 보안실 직원이나 관리 권한이 있는 임원급만 가능합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상민 외에 또 공범이 있다는 얘기군요. 다음 날 회장님은 비밀리에 외부 조사팀을 불렀어요. 전문 디지털 포렌식 팀이었죠. 그들은 사흘 동안 회사 시스템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회장님, 박상민 이사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했습니다. 조사팀장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민이 경쟁사인 대성그룹 부회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어요. 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넘기고 거액을 받기로 한 거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것도 보십시오. 조사팀장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회사 임원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민과 함께 회사를 배신한 내부 공범들이었죠. 그 중에는 제가 믿었던 청소팀장님의 이름도 있었어요. 팀장님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늘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상담도 해주셨는데. 명숙 씨,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저녁 회장님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민과 공범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이사회실에는 외부 이사들과 감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회장님이 모든 증거를 공개했죠. 여러분, 우리 회사에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 박상민의 이메일, CCTV 영상,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 준 분이 계십니다. 회장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유성빌딩에서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청소 담당 김명숙 씨입니다. 이사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놀람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김명숙 씨는 박상민의 범행을 목격했고 용기 있게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것이 우리 회사의 민낯입니다. 30년 성실한 직원은 쉽게 의심하면서 배신자는 임원으로 앉혀놨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상민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빠진 이사회라니 무슨 일입니까? 박상민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저건 어떻게... 박상민 이사, 아니, 이제는 전 이사라고 해야겠군요.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해임됩니다. 그리고 배임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박상민이 제 쪽을 노려봤어요. 증오에 찬 눈빛이었죠. 너, 내가 한 짓이구나.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박상민을 바라봤죠. 청소부 주제에 감히. 박상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상민 씨, 조용히 나가시죠. 보안 요원들이 박상민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의 비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직책이나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틀 후 회장님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어요. 유성그룹 임직원 여러분, 최근 우리 회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한쪽 구석에 서 있었죠. 전략기획실 박상민 전 이사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무고한 직원에게 뒤집어 씌웠죠.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한 분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가리켰어요. 30년 동안 우리 건물을 지켜온 김명숙 청소 담당자입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명숙 씨,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회장님이 손짓했어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숙 씨는 범죄를 목격하고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남겨 회사를 구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의심하고 비난하고 해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부터 유성그룹은 변화합니다. 직책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명숙 씨,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회장님이 봉투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30년 근속에 대한 특별공로상과 포상금 5천만 원, 그리고 정치권 전환 제안서입니다. 회장님, 저는, 아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유성그룹 본사 CS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고객 만족팀을 신설하고 명숙 씨께서 그 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명숙 씨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우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성실함의 가치,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요.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늘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제가 이제는 단상 위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장님과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명숙 씨,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명숙 씨를 처음 본 날 우연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몰래 나와 조사를 하고 있었죠. 그럼 명숙 씨가 저에게 커피를 건네주실 때 저는 명숙 씨를 시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명숙 씨는 진짜였어요. 그냥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고 싶었던 거죠. 그 순수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명숙 씨가 박상민을 목격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라면 진실을 지킬 거라고요. 그럼 제가 사진을 찍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CCTV에는 안 찍혔지만 복도 끝에 제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명숙 씨를 이용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내부 공범을 찾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해고당한 것, 누명을 쓴 것, 그리고 다시 복직된 것까지요. 엄마, 진짜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엄마가 이제 팀장이 됐어. 정규직으로 말이야.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CS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 유니폼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걸레 대신 태블릿을 들고 다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컴퓨터도 서툴렀고 회의 용어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회장님이었습니다. 명숙 씨, CS팀의 목표는 간단해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회장님이 첫 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인턴이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우리 회사의 일원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일했어요. 먼저 청소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휴게실을 새로 만들고 근무 시간을 조정했죠. 그리고 매달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포상했어요. 명숙 씨, 고마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옛 동료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린 한 팀이었잖아요. 잊을 수 없죠. 저는 청소하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청소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20층 화장실 청소 도구가 부족해요. 알았어요. 이번 주 안에 추가 구매할게요. 그리고 동료 중에 허리가 안 좋은 분이 계신데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지 인사팀에 문의해 볼게요.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명숙 씨, 이제 CS팀을 넘어서 더 큰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명숙 씨를 이사로 임명하기로요. 이사, 청소부에서 팀장도 꿈 같은데 이제는 이사라니. 회장님,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함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명숙 씨가 가진 진심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이게 진짜 리더의 자질입니다. 저는 이사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책도 읽고 야간 대학원에도 등록했죠. 58배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도 전역했어요. 그리고 유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요. 엄마, 나 면접 합격했어. 준호가 기쁨에 겨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축하해, 우리 아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호의 첫 출근 날, 저는 회사 입구에서 아들을 맞이했어요. 준호 씨, 유성그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공식적으로 인사했죠. 준호도 딱딱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님. 우리는 웃음을 참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와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를 닮아서 좋은 직원이 될 것 같네요. 회장님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엄마처럼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회사에 필요한 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숙 씨, 제가 새벽에 회장실에서 명숙 씨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그때 명숙 씨가 건네준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회장님, 저는 40년 동안 성공만을 쫓아왔습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쌓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명숙 씨가 그걸 일깨워 줬습니다. 저도 회장님께 배웠어요. 진정한 리더는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걸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옛날 청소 유니폼을 꺼내봤어요. 낡고 해진 옷이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30년을 살았죠.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해요. 어떻게 청소부에서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냈을 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평해요. 진심은 언젠가 보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예전처럼 청소를 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습관처럼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창밖을 보면 유성 빌딩이 보입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죠. 새벽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오늘도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사 들고 갑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과 경비원분들께 나눠드리기 위해서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곳에 머무는 건 아닙니다. 진실되게 살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